서울의 심장이 고동치는 강남의 한복판,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마천루 45층에 위치한 아키텍처 스튜디오 이클립스는 고요한 창작의 열기로 가득했다. 밤이 깊었지만 강서연의 세계는 이제 막 동이 트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와 섬세한 손길은 거대한 작업 테이블 위에 펼쳐진 도시의 축소판,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역작 피닉스 타워의 모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백 개의 미니어처 건물들 사이에서 피닉스 타워는 마치 불멸의 새가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강철과 유리로 빚어낸 한 편이 서사시였으며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상징했다. 서연은 지난 3년간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영혼을 조각해 넣었다.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눈에도 피곤한 기색보다는 짙은 애정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마지막 미세한 조경수 하나가 자리를 잡자 비로소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운명을 지닌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 위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은 바로 유성건설의 박진우 회장이었다. 업계에서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유명한 그였지만 서연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무명의 신인 건축가였던 그녀의 포트폴리오에서 가능성의 불씨를 발견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녀의 파격적인 디자인에 기꺼이 운명을 걸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꾸게 해준 은인이었다. 그녀는 작업등 아래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타워의 유리 외벽을 바라보며 박 회장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수많은 거물급 건축가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어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디자인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물었던 그의 깊은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건물의 높이나 면적이 아닌 그 안에 담길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거인이었다.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서연은 세상의 편견과 의심에 맞서 자신의 비전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다. 고요한 스튜디오에 나지막한 발소리가 울렸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박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그가 직접 이곳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서연에 대한 대견함이 가득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감정이 전달되었다. 아직도 작업 중이었나, 강 실장. 이러다간 타워가 완공되기도 전에 자네가 먼저 쓰러지겠어.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꾸지람과 함께 따뜻한 걱정이 묻어났다. 그는 커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네며 모형 옆에 섰다. 그의 시선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오랜 꿈이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서연에게 그 어떤 찬사보다 더 큰 보상으로 다가왔다. 거의 다 됐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디테일 점검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온기가 담긴 종이컵을 쥔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박 회장 옆에 나란히 서서 자신들의 공동 창조물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 같은 꿈을 꾸는 동반자로서 그들은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있었다. 이 순간의 평화와 성취감은 지난 몇 년간의 고된 노력을 모두 씻어주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타워를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닐세, 유성건설의 미래이자 이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 실장, 자네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겠지.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지만 박 회장은 언제나 그녀의 공을 자신보다 앞세웠다. 그것이 서연이 그를 더욱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최민준. 한때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고 같은 꿈을 꾸는 동반자라 믿었던 옛 연인. 그 역시 유성건설에 촉망받는 엘리트 사원이었다. 서연과 민주는 대학 시절부터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고 함께 건축가의 꿈을 키웠다. 서연이 예술적 영감과 철학을 중시했다면 민주는 현실적인 성공과 빠른 성취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그 미묘한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벌어졌다. 그녀는 민준이 박 회장 밑에서 일하게 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자신의 멘토이자 은인인 박 회장이 재능 있는 민준을 아끼고 이끌어준다면 그 역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민준의 야망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것이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과정의 정당성 따위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두 사람은 3년 전 이별을 선택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유성건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색한 동료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민주는 피닉스 타워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 단계에 참여했었지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로 자리를 옮겼다. 서연은 가끔 복도에서 그와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에서 익히는 복잡한 감정에 마음이 불편해지곤 했다. 그것은 미련인지 혹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질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들을 외면했다. 민준이도 요즘 잘하고 있는 모양이더군. 자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몫은 충분히 해내는 인재야. 박 회장이 불쑥 민준의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은 순간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박 회장은 두 사람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 젊은이의 재능을 모두 아끼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동의의 뜻을 표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형에서 시선을 떼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공식 발표만 남았네. 이사회의 최종 승인도 문제없을 거야. 세상이 곧 자네의 작품을 보고 놀라게 될 걸세.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격려했다. 그리고는 늦었다며 무리하지 말고 어서 퇴근하라는 당부의 말을 남긴 채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에서 서연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과 같은 안정감을 느꼈다. 홀로 남은 서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작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같았다. 지독했던 슬럼프도 민준과의 아픈 이별도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며 모두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들이 별처럼 쏟아졌다. 머지않아 저 불빛들 사이에서 자신의 피닉스 타워가 가장 밝게 빛나리라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늦은 퇴근을 위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스튜디오를 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무심코 복도에 설치된 대형 뉴스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저녁 종합 뉴스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앵커의 심각한 표정과 긴급 속보라는 자막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상관없이 그녀의 세계는 지금 가장 평화로웠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스크린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다. 유성건설. 서연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스크린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유성건설 본사 건물이 비치고 있었고 그 앞으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나타난 자막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속보 유성건설 박진우 회장, 신규 프로젝트 피닉스 타워 핵심 설계도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화면 속에서는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차에 오르는 박 회장의 지친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평생을 정도만을 걸어온 그녀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의 얼굴에 씌워진 억울함과 당혹감.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 끔찍하고 잔인한 악몽임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피닉스 타워 설계도 유출. 그 설계도는 그녀와 박 회장을 제외하고는 극소수의 인원만이 접근 가능했다. 그런데 박 회장이 직접 그것을 유출했다는 말인가? 경쟁사에 팔아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프로젝트를, 유성건설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릴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울렸다. 경찰은 박 회장이 거액의 자금을 받고 경쟁사인 태강그룹에 설계도를 넘겼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성건설 내부 관계자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내부 관계자의 제보. 그 단어가 서연의 뇌리를 세차게 강타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얼굴도 박 회장을 배신할 사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서연은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슬렀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박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평화롭고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폭풍은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은희는 이제 차가운 유치장에 갇힌 범죄 혐의자가 되어 있었다. 밤의 고요함은 산산조각 났고 창밖의 화려한 야경은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굳게 주먹을 쥐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아냈다. 지금은 울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진실을 찾아야 했다.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박 회장을 이런 끔찍한 함정에 빠뜨렸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점차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폭풍의 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유성건설 본사 건물은 전운에 휩싸인 거대한 요새와 같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강서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로비에 들어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차갑고 무거운 침묵과 보이지 않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굳은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그들의 모든 시선은 마치 가시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뉴스는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박진우 회장의 이름은 존경받는 기업가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비서실로 향했다.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임원 회의실 문과 그 앞을 지키는 보안 요원들이었다. 평소 그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던 비서실 직원들조차 그녀를 외면하거나 곤란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피닉스 타워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라는 그녀의 직함은 이제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이 끔찍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위험인물이라는 꼬리표가 되어버렸다. 김 부장님, 잠시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서연은 회의실로 막 들어가려던 기획조정실 부장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는 박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난처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강 실장, 미안하네. 지금은 나도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 이건 내부 문제일세. 자네는 일단 스튜디오에서 대기하고 있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발걸음을 돌린 서연의 눈에 익숙한 인형이 들어왔다. 최민준이었다. 그는 몇몇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다가가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흩어졌다. 복도에는 순식간에 두 사람만 남았다.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잠시나마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다. 서연아, 괜찮아? 밤새 연락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그녀를 염려하는 듯 부드러웠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질적인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안도감 혹은 그 이상의 어떤 만족감처럼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물었다. 민준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회장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최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 된 양고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하더군. 회장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까지 나왔다니. 나도 정말 혼란스러워. 그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가며 서연을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그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위선적인 태도에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물었다. 내부 관계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지피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예리한 칼날이었다. 그 순간 최민준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입꼬리가 자신도 모르게 살짝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찰나의 순간을 서연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다시금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글쎄, 누가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겠어. 하지만 어쩌면 회장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하셨을 수도 있지.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의 말은 회장과 회사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은근히 박 회장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 자신이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되고 싶다는 야망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와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의심이 하나의 확신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범인은 바로 눈앞의 이 남자,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최민준이었다. 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두 사람 모두에게 은인이었던 사람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역겨움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그저 뱀에게 자신을 물어달라고 팔을 내미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래요. 정말 막막하네요. 서연은 차갑게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기대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배신감에 더해 차가운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최민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걱정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계산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강서연의 절망은 그의 성공을 위한 완벽한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자신의 스튜디오로 돌아온 서연은 문을 잠그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굳게 참고 있던 눈물이 비로소 터져나왔다. 은인에 대한 미안함, 옛 연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자신이 최민준을 박 회장에게 소개했다. 자신의 재능을 믿어준 은인에게 그녀는 결과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독을 건넨 셈이 되었다. 이 지독한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여전히 서울의 심장부를 굽어보는 피닉스 타워의 모형이 서 있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것은 이제 처절한 싸움의 목표가 되었다. 저 타워를, 그리고 박 회장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민준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만들어낼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서연은 컴퓨터를 켜고 피닉스 타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설계도, 계약서, 회의록, 이메일 기록까지.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최민준은 분명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녀는 그가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 단계에 참여했던 시절의 자료들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변칙, 눈에 띄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았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거대한 벽과 같았다. 프로젝트의 보안 시스템은 박 회장의 지시 아래 철통같이 관리되고 있었다. 외부 유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디지털 기록은 박 회장이 유일한 접근자였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민준은 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박 회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는 서연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치밀하게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감은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 회장의 측근들조차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의 감정적인 주장은 그저 망상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세상은 이미 박 회장을 유죄로 단정했고 유성건설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최민준이 내세운 누군가가 될 터였다. 모든 것이 그의 소나기 안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스튜디오에는 다시 어둠이 내렸다. 서연은 텅 빈 모니터를 응시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인의 몰락과 악인의 승리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졌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을 안고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원한다면 내일 저녁 8시 청담동 라운지 V로 오시오. 다음 날 저녁
강서연은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라운지 V 앞에 섰다. 굳게 닫힌 검은색 철문과 간판조차 없는 외관은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망설였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까지 온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잃을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에게 기묘한 용기를 주었다. 그녀가 문 앞에 서성이자 안에서 기다렸다는 듯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서연님이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그의 안내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소란스러움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별세계가 펼쳐졌다. 어두운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원목과 가죽으로 마감된 실내는 고요하고 중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클래식 선율이 나지막이 흐르는 공간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 준비된 무대처럼 느껴졌다. 안내원은 그녀를 가장 안쪽에 위치한 프라이빗 룸으로 이끌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압구정의 화려한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야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이 놓여 있었고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날카롭게 재단된 최고급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서연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를 움켜쥔 태경그룹의 총수 권희안이었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신비주의자로 알려진 그가 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인지 서연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피닉스 타워의 최대 투자자가 바로 태경그룹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안지. 권희안의 목소리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명령에 가까운 짧은 말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맞은편 소파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메스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는 듯했다. 불안과 절망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모습이 그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내비치지 않았다. 권희안은 위스키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투명한 호박색 액체가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다. 그는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박진우 회장일 때문에 불렀네. 쓸데없는 위로나 동정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난 내 돈이 걸린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이해득실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오히려 그의 이런 솔직함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피닉스 타워 프로젝트에 투자된 태경그룹의 자금은 총 2조 원. 이번 사태로 인한 예상 손실액은 그 2배를 넘어설 수도 있어. 그가 던지는 액수는 서연이 상상하던 것 이상의 규모였다. 그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정의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발생한 손실을 막기 위해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었다. 박 회장의 명예나 유성건설의 운명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제가 뭘 하길 원하시죠?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돌려 말하는 법을 모르는 듯한 그에게는 직설적인 질문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았다.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권희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절망에 빠져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권희하는 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 회장은 함정에 빠졌어.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민준, 자네의 전 남자친구가 있지. 그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최민주는 모든 디지털 기록과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조작해서 박 회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더군. 법정에서는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야.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법이 정의를 구현해 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 법은 증거를 가진 자의 편일 뿐이지. 그의 냉소적인 말은 서연이 지난 이틀간 뼈저리게 느꼈던 현실이었다. 그녀는 희망 없는 싸움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권희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녀를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전보다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난 결과만 중요해. 내 손실을 만회하고 이 판을 망친 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선 최민준이 숨겨놓은 결정적인 증거, 그의 가면을 벗겨낼 칼이 필요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녀를 부른 진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그 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강서연, 자네뿐이야. 그것은 제 아닌 동시에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의지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최민준이라는 남자를 가장 잘 아는 건 자네일 테니 그의 습관, 생각의 흐름, 약점까지도.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에 꿰고 있는 것도 자네뿐이지. 내가 자원을 제공하지. 인력, 자금, 기술, 필요한 건 뭐든지. 자네는 자네의 머리와 재능을 제공해 최민준의 목에 밧줄을 걸 때까지. 그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들렸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악마와의 거래일지도 모른다. 그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이익일 뿐 그녀나 박 회장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다른 길이 있었던가? 이것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썩은 동아줄일지라도 지금은 붙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권희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도 결국 이 사태를 이용해 유성건설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속셈일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패를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했다. 그녀의 반격에 권희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흥미롭다는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과 지성을 얕보지 않았다. 똑똑하군. 맞아.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일치해 최민준을 끌어내리는 것. 그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 확실한 건 자네가 없으면 나도 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희박하고 내가 없으면 자네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 그는 그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철저한 공생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좋아요.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박 회장님의 무죄가 입증되고 명예가 회복되면 피닉스 타워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다시 유성건설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강서연, 제 이름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고요. 권희아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잊지 않는 그녀의 당당함이 꽤나 인상적이라는 듯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조건이군, 받아들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환영하지, 파트너. 그의 손은 크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굳건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예상치 못한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권희안과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진 바로 다음 순간부터 강서연의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다. 권희아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태경그룹의 심장부에 위치한 비밀 전략실을 내주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그곳은 마치 미래 전쟁의 지휘 통제실을 연상케 했다. 거대한 멀티스크린에는 실시간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곳에는 권희안이 직접 선발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부터 강서연 실장은 이 팀의 작전 설계자를 맡는다. 강 실장의 판단이 곧 나의 판단이다. 모든 권한을 위임할 테니 각자 맡은 바 임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권희애니엔의 간결한 명령에 두 명의 전문가가 일말의 표정 변화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 명은 디지털 세계의 모든 흔적을 추적하고 재구성하는데 능한 화이트 해커 고진혁 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현실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보안팀의 안수희 실장이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기계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살아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서연을 향해 미묘한 불신과 경계심을 드러냈다. 건축 설계나 하던 여자가 이런 험악한 정보전의 중심에 선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텃세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회의실 중앙의 스마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거침없이 최민준의 심리 프로파일과 예상 행동 패턴, 그리고 피닉스 타워 프로젝트의 취약점들을 분석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통찰력에 두 전문가의 표정은 점차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최민주는 극도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해요. 분명 어딘가에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한 일종의 트로피를 숨겨뒀을 겁니다. 공식적인 증거 인멸과는 별개로 자기 만족을 위한 개인적인 백업 파일 같은 것이죠. 서연은 그의 성격적 결함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과거 연인으로서 그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경험에서 비롯된 데이터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그녀의 전략에 따라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고진혁의 팀은 최민준의 알려진 모든 계정은 물론 과거에 사용했던 이메일, 블로그,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안수희의 팀은 그의 최근 동선과 접촉 인물들을 은밀히 추적하며 그의 오프라인 활동에서 단서를 찾았다. 서연은 지휘관처럼 중앙에 앉아 양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며 다음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정보 조각들이 거대한 그림으로 재조립되고 있었다. 권희아는
전략실 한쪽의 어두운 관람실에서 말없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이토록 빠르게 상황을 장악하고 자신의 정예팀을 능숙하게 지휘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냉철하게 빛을 발하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히려 기대 이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 판을 어떻게 뒤집을지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수사는 빠르게 진척되었다. 안수희 팀은 최민준이 최근 태강그룹의 한 임원과 비밀리에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포착했다. 태강그룹은 과거 피닉스타워 수주전에서 유성건설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경쟁사였다. 고진혁 팀은 박 회장에게 보내진 검은 돈의 출처를 역추적하여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자금이 결국 태강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혀냈다.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준과 태강그룹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모두가 벽에 부딪혀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서연은 다시 한번 그녀만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최민준과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가 즐겨 읽던 역사책, 존경한다고 말했던 인물들, 무심코 내뱉었던 말버릇까지. 그는 항상 알렉산더 대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자신을 그와 동일시했죠. 그리고 자신만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검을 찾고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녀는 고진혁에게 알렉산더, 고르디우스, 부케팔로스 등 그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건넸다. 그것은 결정적인 한 수였다. 고진혁은 그녀가 제공한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잊혀 있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서 강력한 암호로 보호된 파일을 하나 찾아냈다. 파일의 이름은 프로젝트 제우스였다. 암호를 푸는 데는 꼬박 하루가 걸렸지만 마침내 파일이 열리는 순간 전략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 안에는 박 회장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초기 계획안의 초안이 담겨 있었다. 날짜와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랐지만 이것이 최민준의 범행 계획 원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강의 지원 약속, 성공 시 유성건설의 프로젝트 총괄 이사직 보장. 비록 공식적인 계약서는 아니었지만 이것은 최민준이 단독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배후와 공모했다는 명백한 정황 증거였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은인을 배신한 것을 넘어 회사를 통째로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매국노였던 것이다. 판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더러웠다. 한편 최민준 역시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유성건설 내부에서 박 회장의 사람들을 하나씩 쳐내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동시에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낯선 시선들을 느끼고 경계심을 높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욱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고 태강그룹과의 연락도 극도로 조심스러워졌다. 보이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전략실의 대형 스크린에 새로 발견된 증거들이 정리되어 나타났다. 서연과 건의하는 스크린 앞에 나란히 서서 그것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작은 승리였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일렀다. 이것만으로는 최민준의 목에 법적인 올가미를 씌우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들의 적은 더 이상 최민준 한 명이 아니었다.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이제 시작이군. 건의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 대신 거대한 사냥감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차가운 열기로 가득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 역시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고용주와 파트너라는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는 기묘한 동질감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눈 동지로서의 유대감이었다. 권희아는 인터컴을 눌러 단호하게 명령했다. 안 실장, 지금부터 타겟을 태강그룹으로 전환한다. 그룹 오너 일가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자금 흐름, 약점, 스캔들, 먼지 하나까지 전부. 고 팀장, 태강그룹의 내부 서버에 침투할 경로를 확보해. 들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그의 명령에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태경그룹의 심장부, 권희안의 집무실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지휘관의 벙커처럼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스치자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태강그룹이 사활을 걸고 인수를 추진 중이던 실리콘밸리의 한 AI 기술 기업의 주가였다. 권희안의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비서에게 짧고 단호한 한마디를 던졌다. 계획대로 진행해. 그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금융시장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태경그룹이 해당 AI 기업에 대해 태강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적대적 MA를 선언한 것이다. 막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권희안의 공격은 정교하고 무자비했다. 태강그룹은 순식간에 수세에 몰렸고 인수 계획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다. 최민준의 배우를 향한 권희안의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이 소식은 즉시 최민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태강그룹의 후원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는 그동안 그에게 보여주었던 신뢰와 기대를 순식간에 거두어 갔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권희안이 왜 끼어든 거지? 자네가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나? 최민주는 쏟아지는 질책에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변명했지만 전화기 너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최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을 서성였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권희안의 공격은 마치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예리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 생각에 이르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무실 전화기마저 도청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완벽한 포식자의 위치에 있다고 믿었던 그는 이제 자신이 쫓기는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태경그룹의 비밀 전략실에서 강서연은 최민준의 심리적 동요를 스크린 너머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안수희 팀이 그의 사무실 근처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에 잡힌 그의 초조한 모습은 모든 것이 그녀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압박이 시작되니 본성이 드러나는군요. 그는 이제 자신의 계획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파놓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올 시간이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진혁 팀장과 함께 최민준을 겨냥한 마지막 덫을 설계했다. 그것은 그의 나르시시즘과 완벽주의를 역이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들은 유성건설의 내부 네트워크에 피닉스 타워 초기 단계 서버, 데이터 일부 복원 성공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 정보는 오직 최민준의 접근 권한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경로에 심어졌다. 만약 그가 자신의 범죄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불안해하며 이 경로에 접근하는 순간 그의 위치와 개인 디바이스는 완벽하게 노출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는 분명 자신의 프로젝트 제우스 파일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날 겁니다. 우리가 그 파일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서연의 말에 고진혁은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실장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람의 허점을 파고드는군요. 기술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인터넷 공간에 촘촘하게 쳐졌다. 이제 모두가 숨을 죽이고 거미줄이 흔들리기만을 기다렸다. 최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태강그룹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고 주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을 가장해 유성건설 내부망을 살피다가 서연의 팀이 흘려놓은 미끼를 발견했다. 초기 데이터 복원.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확신했지만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위대한 업적, 프로젝트 제우스가 여전히 안전한지 직접 눈으로 봐야만 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는 외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겹의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암호화된 개인 노트북으로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 고이 잠들어 있는 프로젝트 제우스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역시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 따위는 없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는 바로 그 순간 전략실의 거대한 스크린의 경고등이 번쩍였다. 잡았습니다. 고진혁이 외쳤다. 그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키보드를 두드렸다. 최민준이 자신의 방화벽을 믿고 서버에 접속한 그 짧은 순간 그들은 역으로 그의 개인 노트북에 침투하는데 성공했다. 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태경그룹의 서버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 제우스 원본 파일뿐만 아니라 태강그룹 임원과의 대화 녹음 파일,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박 회장을 함정에 빠뜨린 후의 시나리오까지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안수희 실장은 또 다른 결정적인 한 조각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최민준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위해 이용하고 버렸던 내부 조력자, 서연의 기억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한 명의 인물을 특정했다. 젊고 유능했지만 과도한 야망 때문에 최민준에게 포섭되었던 신입 건축가 이수진이었다. 최민준은 그녀에게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약속하며 보안 시스템의 일부 데이터를 조작하게 시켰고 일이 끝나자 가차없이 그녀를 내쳤다. 안수희는 죄책감과 배신감에 시달리며 회사를 그만둔 채 칩거하고 있는 이수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완강히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안수희가 최민준의 녹음 파일 일부를 들려주자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녹음 속에서 최민준은 그녀를 쓰고 버리기 좋은 장기말이라고 비웃고 있었다. 자신의 순진했던 믿음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은 그녀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최민준은 당신을 철저히 이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요. 당신의 증언은 박진우 회장님의 누명을 벗기고 당신을 기만한 그 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안수희의 차분하지만 힘 있는 설득에 이수진은 한참을 흐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준의 범행 계획이 담긴 디지털 증거와 태강그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자료, 그리고 그의 범행을 직접 도왔던 내부 증인의 확보까지. 그들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안으로 사냥감은 완벽하게 포획되었다. 전략실의 모든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짙은 성취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전략실을 나와 권희안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연이 나지막이 보고했다. 권희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만족감과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수고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인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걸음, 괴물의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서울의 중심부 프레스센터의 대형 컨퍼런스 홀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뜨거운 취재 열기로 가득했다. 유성건설의 운명이 걸린 피닉스 타워 프로젝트의 새로운 투자자 및 사업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이었다. 단상 중앙에는 이 모든 극적인 변화의 주인공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능수능란하게 답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성건설의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원하고 좌초될 뻔한 거대 프로젝트를 되살린 영웅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의 뒤에 선 대형 스크린에는 새로운 도약, 뉴피닉스 프로젝트라는 화려한 문구가 떠 있었다. 박진우 회장의 구속 이후 혼란에 빠졌던 유성건설의 경영권은 사실상 태강그룹이 내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넘어간 상태였고, 최민주는 그 대가로 이 프로젝트의 총괄이사라는 막강한 자리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오랜 야망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을 의심했던 모든 이들을 향한 경멸과 자신의 지략에 대한 끝없는 도취감이 서려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의 낡은 방식을 벗어나 더욱 혁신적이고 수익성 높은 방향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우 회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신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의 유지를 받들어 이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박 회장을 애도하는 척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기자들은 감탄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단상에서 내려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컨퍼런스 홀의 육중한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두 사람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한 명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야 할 비운의 건축가 강서연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런 자리에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의 제왕 태경그룹의 권희한이었다.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권희애녀는 그녀의 반 발짝 뒤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기자회견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길한 예감이 어렸다.
최민준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성공이시네요.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최민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신이 훔친 영광 위에서 벌이는 이 화려한 쇼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요. 그녀의 말에 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강서연 씨, 지금 여기서 뭘 하자는 겁니까? 여긴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권희안의 서늘한 눈빛이 그들의 움직임을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권희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어떤 위협보다 강력했다. 서연은 최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들고 온 USB를 단상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최민준 이사가 어떻게 자신의 은인을 배신하고 회사를 팔아넘겼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최민준의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프로젝트 제우스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박 회장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치밀한 계획서가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자금 세탁 경로, 증거 조작 방법, 언론 플레이 시나리오까지. 그것은 최민준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기록한 완벽한 자백서였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최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태강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시작된 돈이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박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흐름도가 명료하게 나타났다. 모든 거래 기록과 차명 계좌 정보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를 지시한 IP 주소는 바로 최민준의 오피스텔로 귀결되었다. 고진혁 팀이 밤새 재구성해낸 디지털의 흔적은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았다. 최민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기자들은 이제 그에게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며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그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민준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겁에 질렸지만 진실을 말하려는 굳은 결의에 찬 얼굴, 바로 내부 조력자였던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민준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해 감언이설로 속였는지, 보안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를 모두 증언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장내에는 최민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이수진? 아, 그 쓸모없는 장기말 말인가. 쓰고 버리면 그만이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순진한 후배를 이용하고 비웃는 그의 잔인한 목소리는 그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냈다. 장내는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최민준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귀를 막고 주저앉아 아니야,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모든 오만과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의 모습뿐이었다. 바로 그때 컨퍼런스 홀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최민준과 기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태강그룹의 임원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한때 영웅으로 칭송받던 남자가 수갑을 차고 힘없이 끌려나가는 모습은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과도 같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그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그 잔해 속에 스스로를 파묻었다. 모든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뒤 단상에는 강서연과 권희한만이 굳건히 서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진실은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닉스 타워는 불사조라는 그 이름처럼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를 것입니다. 올바른 주인의 손에서, 그리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그녀의 선언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기자회견장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세상은 새로운 진실 앞에서 요동쳤다. 모든 언론은 최민준 게이트를 대서특필했고 한 젊은 야심가의 추악한 배신과 몰락,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 기업의 검은 커넥션을 집중 조명했다. 한때 영웅으로 추앙받던 최민준의 이름은 이제 희대의 사기꾼과 동의어가 되었고 대중의 분노는 그와 공모한 태강그룹을 향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태강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총수 일가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며칠 뒤 굳게 닫혀있던 구치소의 철문이 열리고 박진우 회장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억울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맑고 고닫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을 향해 묵묵히 허리를 숙인 뒤 자신을 마중 나온 강서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지친 몸을 부축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와 자신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을 뻔했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이 교차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최민주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강서연과 세상을 탓하는 그의 모습은 대중의 공분을 살 뿐이었다. 태강그룹의 관련 임원들 역시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았고 기업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다. 유성건설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박 회장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직원들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태경그룹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있었다. 권희아는 약속대로 유성건설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 세력을 정리하고 오히려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여 피닉스 타워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두 회사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미래를 함께 열어갈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어느 맑은 오후 유성건설 회장실에서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박진우 회장과 강서연, 그리고 권희안이었다. 박 회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권희안에게 감사를 표했다. 권 회장님 덕분에 유성과 제 인생 모두를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권희안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저는 제 투자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강 실장 같은 유능한 파트너의 능력을 믿었고요.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세 사람은 피닉스 타워 프로젝트의 재개를 공식화하는 새로운 협약서에 나란히 서명했다.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 책임자는 당연히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꿈을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의 지지 속에서 다시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아니,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올바른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며칠 뒤 서연은 권희안의 부름을 받고 태경그룹 본사 꼭대기에 위치한 그의 개인 집무실을 찾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곳이었다. 권희안은 그녀에게 위스키 대신 따뜻한 차를 권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팽팽한 긴장감 대신 편안하고 조용한 신뢰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건물들 사이로 이제 막 기초 공사를 다시 시작한 피닉스 타워의 부지가 보였다. 강 실장 덕분에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 권희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결과만을 믿던 내가 과정 속에 숨겨진 진실의 가치를 보게 됐지. 그리고 사람을 믿는 법도 조금은 배운 것 같군.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이자 그 이상의 존재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이었다. 서연은 잔잔한 미소로 답했다. 저 역시 회장님 덕분에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냉철한 승부사인 줄만 알았는데 누구보다 약속의 무게를 아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녀의 말에 권희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보기 드문 미소는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 같은 시간을 건너오며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과 신뢰를 발견한 것이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충만한 교감의 시간이었다. 비즈니스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이 우정인지 혹은 다른 어떤 감정의 시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앞날은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사실이었다. 1년 후 서울의 하늘을 향해 거대한 불사조가 날개를 펼치듯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피닉스 타워의 강철 골조가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낸 것이다. 공사 현장을 지휘하는 강서연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안전모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현장 타워 크레인이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지켜보는 그녀의 곁으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권희안이었다. 그는 이제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종종 이곳을 찾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공동의 꿈이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경이로운 풍경을. 아름답군요. 권희안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권희안도 마주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이겨낸 과거에 대한 회상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